중복 데이터 제거 및 필터 보겠습니다. 요번 파트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요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 딱 연습해보고 넘길 겁니다. 일단 내용이 뭐냐? 중복된 데이터. 그걸 다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생산지를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서 전체를 지워라. 생산지가 지금 칠레, 미국, 칠레,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은 지우고 하나만 남기겠다 말한 겁니다. 항상 저희 할 때는 1작업에 만든 거를 복사해서 2작업에 넣어줄 겁니다. B5부터 그 다음에 H15까지 다 드래그를 잡았고요. 컨트롤 C로 복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J작업을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2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넣으면 사이즈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맞추는 게 뭐였어요? 붙여넣기.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너비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 칸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컨트롤 V 1번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1번 문제가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라. 생산지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서 행 전체를 지울 겁니다. 그 위치는 어디냐? 데이터 탭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클릭.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복된 데이터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데이터는 텍스트 나누기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클릭. 저희 기준은 뭐였어요? 생산지였죠? 그래서 생산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체크되어 있는 거 다 지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선택 취소 한번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중복값이 6개가 발견되어 제거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칠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하나씩만 나오게 만들어준 겁니다.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동 필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급 필터 했어요. 고급 필터는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주는 거였죠? AND 조건, OR 조건,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자, 한번 복습 차원에서. 고급 필터는 AND 조건 어떻게 했어요? 한 줄에 같이 썼고, 그 다음에 OR 조건은 한 칸 아래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식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잡아줬고요.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고급 눌렀죠? 고급 필터 누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건의 범위를 잡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만든 것 1번에서 만든 거를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만 눌러주시면 해결됐죠.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본 필터는요? 지금 문제 나온 자동 필터는 훨씬 더 간단해요. 자, 필터 어떻게 만드냐?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줬고요. 그러면 필터 있죠? 요것만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버튼이 다 생겨요. 필터 클릭 하면 이렇게 버튼이 생기는 거를 볼 수 있죠. 데이터에서 필터만 누르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봐야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한 결과값에서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값을 추출하시오. 그 결과 복사해서 지정된 위치에서 행렬 바꿈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도 해달라 했습니다. 자, 필요한 조건은 500에서 1100 박스 사이만 골라낼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9에다가 넣어달라 했습니다. 일단 판매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판매에 여기 버튼 하나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그리고 범위는 어디였어요? 500에서 1100 사이였죠? 예, 그거를 걸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니까. 숫자 필터 한번 갖다 대보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범위. 딱 그 영역만 찾아주겠다. 그게 이제 해당 범위 되겠어요. 클릭. 다른 거 눌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바꾸면 돼요. 첫 번째는 뭐요? 500.
첫 번째는 50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500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500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00보다는 작아야 되죠? 작거나 같다. 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100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100.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AND 조건. 네,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AND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죠.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딱 이렇게 두 개만 나왔잖아요. 500에서 1100 사이만 나온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를 갖다 넣을 겁니다. 지금은 길게 나왔죠? 길게 요거를 행렬 전환해서 넣을 거예요.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C 복사 한번 해보시고요.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비구에 넣어달라면요. 비구에 넣을 때는 붙여넣기 이 아래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클릭. 여기서 이제 행렬 전환이 있습니다. 행렬 바꿈 있죠? 요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결과값이 지금 샵으로 나왔습니다. 이 샵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리가 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자리만 넓혀주시면 되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넓혀주시면 제대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리만 바꿔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뭘 했어요? 중복된 데이터 지울 때 제일 작업에 있는 작업 범위를 복사를 했고요. 두 번째, 제2작업 B2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도 어떻게 했냐? 선택하여 붙여넣기 넣었을 때 일단 열 넓이, 열 넓이를 먼저 넣었죠.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 넓이를 눌러서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그 생산지가 너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지 여기서 필요한 것만 가졌죠. 위치는 데이터에서 요거 데이터 눌렀을 때 그 중에서 뭐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넣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를 넣고요. 그럼 중복된 항목 제거 눌렀을 때 여러 개 나왔겠죠? 모두 선택 취소 한번 눌렀고요. 네 번째는 모두 선택 취소를 한번 눌렀고, 다섯 번째는 문제에서 나온 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문제에서 나온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 끝났죠. 자, 그 다음 이제 연결돼서 두 번째 자동 필터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동 필터 제일 첫 번째는 어디 가셔야 돼요? 데이터에서 필터 클릭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데이터 탭에서 필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클릭. 세 번째는 숫자 필터 클릭했고요. 해당 범위 클릭을 해줬습니다. 자, 해당 범위를 한번 눌렀을 때 여기다 쓰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에서 찾을 조건에 숫자 넣기. 그 다음은 확인만 누르면 끝났죠. 먼저 제2작업 복사해서 넣습니다. B4부터 H12를 복사해서,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컨트롤 C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2작업에서 넣으시면 되겠죠. 항상 B2에서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냥 넣으면 어떻다고요? 창이 좀 깨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열넓이, 열넓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V만 눌러주시면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항상 시작이에요.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도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시작은. 자, 그럼 이제 복사를 한 거고, 1번 문제는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달라 했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중복된 거 지워달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했을 때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중복된 거를 지우시면 되겠죠.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기준이 나올 거잖아요. 그 기준
모두 선택 취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기준은 뭐였어요? 업종. 업종 기준으로 확인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종, IT, 제조, 서비스 나왔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지어졌습니다. 지어진 건 다 중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문제가 끝났고요. 2번 문제에서는 자동 필터를 넣어줄 겁니다. 중복된 데이터 제거한 결과값에서 이 결과값에서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값을 추출한 후 그 결과값을 복사해서 넣으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렬 바꿈도 해줄 겁니다. 조건을 보니까 2019년 이 연도만 지금 입주한 업체를 걸러오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 두 개 이 두 가지만 걸리겠네요. 나오는 거고 가운데 있는 2018년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필터 누를게요. 데이터에서 필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입주일에 이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이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날짜 필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필터에서 해당 범위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이후 가면 되죠. 그래서 이후 또는 같음, 크거나 같음을 말해준 거예요. 날짜 필터는 이 달력에서 찍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달력 있습니다. 오른쪽에 달력을 한번 클릭해 보신 다음에 2019년 1월 1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직접 써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쓰면 되겠죠. 첫 번째는 달력을 이용해서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직접 쓰셔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왔죠. 마지막에 복사해서 넣을 거잖아요. 넣어줄 생각입니다. B8에. 그러면 복사하시면 되죠. 전체 범위 잡아서 그래서 컨트롤 C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8을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냥 넣으면 안 되잖아요. 행렬 전화 해야 되잖아요. 행렬 전화 어디서 한다고요? 홈에서 붙여넣기 오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렬 바꿈 요것만 눌러주시면 끝나겠죠. 네. 샵으로 나온 건 어떻게 해요? 넓혀주시면 넓혀만 주시면 제대로 나온 것까지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저희가 제2작업에서 나오는 건 뭐뭐 나온다고요? 제2작업에서는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제3작업은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나요. 부분합 아니면 피벗 테이블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확률은 피벗 테이블이 조금 더 잘 나와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는데 피벗 테이블이 연속으로 뭐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벗 테이블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부분합은 내가 데이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나눠요. 예를 들어서 영업부라고 쳐요. 우리 회사 영업부. 그럼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영업 4부까지 있어요. 그럼 영업 1부의 판매 건수, 영업 2부의 판매 건수 다 나눠서 본다고요. 그게 이제 부분합 되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은 더 많은 데이터. 이번에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한눈에 보게끔.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자료가 몇천 개 돼요. 그거를 하나의 표에 다 요약돼서 나와요. 그게 이제 피벗 테이블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분합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면서 따라갈게요. 당연히 부분합도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문제 보면서 첫 번째,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제품 코드의 개수, 수입 단가, 평균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합은 제일 처음에 B5부터 H15 복사하래요. 제3작업에 B2 똑같이 넣고 시작해요. 항상 똑같습니다. B5부터 그 다음에 H15
범위를 잡았고요. 컨트롤 C 눌러줬고 그 다음에 제3작업 선택하신 다음에 요것도 B2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하면 깨진다 했죠?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넓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죠. 요거는 작성 요령 요 아래다 쓸게요. 부분합 작성 요령 1번은 정렬 무조건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림차순 할지 오름차순 할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 시험지 한번 봐봐요. 이 문제를 보면 분류에 대해서 지금 레드, 화이트, 디저트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분류에 대해서 정렬하시면 되겠죠? 자, 정렬 어디 있어요? 데이터에서 정렬. 이 정렬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클릭. 그 다음에 기준이 뭐였어요, 방금? 분류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정렬 기준을 분류에 대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드, 화이트, 디저트예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누르고 확인해요. 네. 오름차순, 내림차순 고민하지 말고 일단 먼저 그냥 확인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디저트가 먼저 나왔네요? 아니네요? 정렬 눌러서 그럼 내림차순으로 가시면 돼요. 뭐하러 고민해요? 그냥 누르면 나오는데. 네. 지금처럼 확인,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정렬의 위치는 데이터에서 정렬 클릭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문제에서 뭔가 이제 표시가 돼요. 레드의 평균, 레드의 개수, 화이트의 평균, 화이트의 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정렬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모여진 곳을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곳이 정렬됐습니다. 시험지에 뭐를 기준으로 정렬하라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정렬했죠?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범위를 잡겠습니다. 범위를 잡아주시고 부분합의 위치는 데이터에서 부분합. 데이터에서 부분합 있으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부분합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부분합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방금 전에 정렬 뭐로 했어요?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룹화 항목은 항상 정렬한 기준이 돼요. 그럼 저희는 분류로 가시면 되겠죠. 요 이름을 분류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방금 전 정렬한 기준이 됨. 방금 전에 정렬한 기준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를 다른 걸로 넣으시면 다른 뭐 생산지, 브랜드 넣으시면 하나씩밖에 안 나요.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다 뭉쳐진 거를 값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요거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냐? 레드의 평균과 레드의 개수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저희가 부분합을 두 번 하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래에 있는 것부터 만드시면 되겠어요. 레드의 개수부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개수 가시면 되겠고 그 개수 라인만 한번 쭉 봐보세요. 쭉 봐보시면 어디에 숫자가 써 있어요? 제품 코드에 숫자가 써져 있죠? 개수 그 라인 맨 앞에 있는 그 라인 한 줄만 쭉 봐봐요. 그러면 지금 제품 코드에만 5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품 코드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라인만 보면 됩니다. 그 라인만 다 만들었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화이트의 개수가 나온다고요. 레드의 개수가 나온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까지 여기까지 한 얘기를 좀 써보자면
그룹화 항목 방금 전에 정렬 기준이 됐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우리가 눌렀을 때 사용할 함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합계, 그 다음에 뭐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네, 이런 건 이제 문제에서 나온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거는 개수의 라인을 확인해서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 그 라인을 보면 숫자가 써 있잖아요. 지금 뭐라 써 있어요? 5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맨 위에 제품 코드잖아요. 그게 이제 부분합 계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써져 있는 부분이 부분합 계산 항목 체크 해주시면 되겠죠. 다 했으니까 확인 누른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개수 구했어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부분합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야 돼요. 항상 두 개예요, 이거는. 부분합 클릭. 첫 번째 끝났으면 다섯 번째는 다시 부분합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건 똑같아요. 개수 위에 뭐라 써 있어요? 평균 써 있죠? 그럼 얘를 평균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평균 라인 쭉 봐봐요. 어디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수입 단가 단위 달러 써져 있죠? 그 끝에만 써져 있죠? 네, 그래서 맨 아래 수입 단가 단위 달러. 네, 여기만 숫자가 써져 있잖아요. 얘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아까 처음 했던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값 배치를 끄셔야 됩니다. 체크되어 있는 거를 끄셔야 돼요.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처음 맞는 거 지워져요. 지워지고 요거를 끄셔야,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 요거를 다시 한번 쓴 거고요. 부분한 거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새로운 값 배치를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하나가 더 생겼죠. 새로운 값 배치를 끄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진다고요. 첫 번째 게 지워져요.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부분합은 항상 2번이었어요. 항상 2번. 그리고 딱 보자마자 판단해야 되는데 레드 평균, 레드 개수 두 개가 보이잖아요. 어떤 거부터 만든다고요? 아래부터. 아래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이 모습까지 나왔어요. 이 모습은 뭐냐? 여기요. 1번을 구한 거예요. 1번. 여태까지 한 작업은 이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 하나가 더 있어요. 항상 똑같이 이렇게 1, 2번이 나와요. 2번에서 뭐요? 윤곽 지우기죠? 이 윤곽 지우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데이터에서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2021년에서 이제 용어가 바뀐 거죠. 원래는 윤곽 지우기였어요. 2016년 버전은 윤곽 지우기고 저희가 책이 2021년 버전이죠. 개우 지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윤곽 지우기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에서 그룹 해제 요거 클릭했죠. 이제 화살표를 클릭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개요 지우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버전에서는 윤곽 지우기. 지금은 2021년 버전이에요. 저희는 만들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려야 되죠? 얘는 컨트롤 Z 안 됩니다. 되돌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범위를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부분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뭐 있어요? 모두 제거. 모두 제거만 누르시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요. 내가 만약 값을 넣어야 될 때 뭔가 실수해서 다른 부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제2작업의 시트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복사부터 하면 되죠. B4에서 그래서 H12까지 여기까지 범위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복사는 뭐예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3작업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이제 B2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바로 컨트롤 V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조금 맞지가 않아요.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넓이. 이 넓이를 먼저 키워주고요. 네,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항상 제2작업, 제3작업은 복사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부분합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업종이 서비스, 제조, IT 다 뭉쳐져 있는 거 보이죠? 그대로 가시면 돼요. 부분합의 시작은 항상 정렬부터잖아요. 정렬부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정렬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클릭.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업종. 그래서 업종 한번 누르고 서비스, 제조, IT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만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IT가 먼저 나왔죠? 그럼 바꿔야겠죠. 다시 정렬 눌러서 내림차순 가시면 되겠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우리가 뭐 기억, 니은 하면서 선택해도 되는데 그냥 누르고 보는 게 더 빠르다 했어요. 직관적인 게 더 빠르니까 눌러보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갈게요. 조금 더. 지금 정렬되어 있잖아요. IT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죠? IT 순서가 지금 SBC, 진영넷, EMB, 칸토B 이 순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IT 중에서도 다른 데가 변경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T 같은 IT인데 입주층이 높은 것부터 써달라.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IT인데도 입주층이 높은 것부터 써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정렬 눌렀을 때 지금 정렬 하나 나왔잖아요. 기준을 또 만들면 돼요. 눌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입주층에서 또 오름차순, 내림차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 추가는 64개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 눌러서 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 누를게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정렬을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부분합 하셔야죠. 부분합은 데이터에서 부분합 클릭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업종의 기준으로 정렬했잖아요. 그러면 그룹화 항목은 항상 뭐라고요? 방금 전에 정렬한 기준. 그래서 요거를 업종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은 항상 두 번 해야 되죠? 이제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개수랑 평균 두 가지가 보이네요. 둘 중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아래 거부터. 항상 아래 거부터. 지금 개수랑 평균 보이는데 개수가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수 라인을 쭉 봐봐요. 숫자가 뭐뭐 써있는지 봐봐요. 목이 여러 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 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금액이 뭐뭐 써져 있는지, 어느 자리에 써져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확인. 다 있으니까 확인 한번 눌렀고요. 자, 그러면 업종의 개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건 뭐예요? 평균이죠? 두 번째 할 때 부분합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네, 부분합을 다시 한번 눌러줬고 그 다음 요번에는 평균을 구할 거예요. 얘를 평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라인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 평균 라인 써져 있는 게 어디 써져 있는지. 보증금에만 써져 있죠? 보증금에만 써 있어요. 그러면 업종 아까 체크한 거는 없애버리고 보증금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합은 뭐 하라고요? 새로운 값 대치를 항상 끄셔야 되죠.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처음 게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끄고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조의 개수 나왔고 평균은 보증금의 평균 나온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에서는 윤곽을 지우려면요. 윤곽이 어디예요? 이 왼쪽. 이 왼쪽 부분이 윤곽입니다. 그럼 윤곽을 지우려면 어디 가요? 데이터에서 그룹 해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개요지기. 요것만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죠. 요게 80점짜리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제조, 그 다음에 서비스, IT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순서가 얘가 아니잖아요. 서비스가 먼저 오고 제조가 오고 그 다음 IT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만들었던 거 지워야 되죠?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운다고요? 부분합에서 네, 모두 제거. 요거 누르시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랑 제조 요거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러면 정렬을 눌렀을 때 오름차순 한번 눌러봤고요. 그래도 안 맞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내가 그 규칙을 만들면 돼요. 자, 요번에는 규칙을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과일 가게를 해요. 과일 가게에서 잘 팔리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과, 바나나, 배가 많이 팔리고 나머지 잘 안 팔려요. 그러면 잘 팔린 거 먼저 쭉 보고 싶죠? 그럴 때 정렬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네. 쉽게 말해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아닐 때 그런 상황이에요. 범위 잡기. 두 번째는 데이터 정렬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정렬 기준이 있어요. 이 정렬을 사용자 지정 목록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자 지정 목록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제일 먼저 나올 건 뭐예요? 서비스죠? 그럼 여기다가 서비스 쓰면 돼요. 서비스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보고 싶어요? 제조 보고 싶죠? 제조 엔터. 그 다음에 IT 보고 싶죠? IT 엔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록 항목에 세 번째는 목록 항목에 보고 싶은 순서대로 내용 넣기.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여기 들어와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네. 확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순서 서비스가 먼저 오고 제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IT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내용 넣고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른 뒤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두 번 누르시면 되죠. 제3작업에는 두 개 중 하나 나온댔죠? 첫째는 부분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 중에서 피벗 테이블이 조금 더 잘 나온다 했었죠.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제2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을 만드는 거죠. 얘는 복사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만드시면 돼요. 작성 요령 첫 번째는 작성 요령 첫 번째는 일단 범위 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범위를 잡아준다. 데이터의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데이터의 범위를 잡아준다. 그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범위 잡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범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얘는 위치가 달라요. 여태까지 작업한 데는 다 데이터였죠? 네, 데이터에서 뭐 목표가, 부분화 이런 거 다 만들었습니다. 정렬, 고급 필터 다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은 어디냐? 삽입에 있어요. 네, 삽입 탭. 범위 잡은 상태로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이 피벗 테이블을 한번 선택하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유일하게 위치가 달랐어요. 범위 잡아줬고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얘를 제3작업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넣을지 선택하시면 돼요. 워크시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에 넣을 거냐. 당연히 기존 있는 거에 넣어야겠죠.
기존 워크시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항상 똑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한 다음에 위치 정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위치는 어디예요? 제3작업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출력 형태를 봐보세요. 출력 형태 보면 지금 B2에 분류부터 써져 있죠? 책으로 B2에 분류부터 써져 있잖아요. 이 이름은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B4 있죠? B4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분류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버리는 거고요. B4를 선택해서 확인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과 열에 드래그만 잘 하시면 돼요. 드래그. 끝이에요, 여기. 자, 그럼 제일 먼저 B2에 지금 분류 보이죠? B2에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필터에다가 분류를 넣어주시면 돼요. 분류라고 써져 있는 거를 필터에다 드래그. 요렇게만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들어왔죠? 네. 이 분류를 드래그해서 필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행과 열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행, 열. 그러면 행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250, 250에서 499, 그 다음에 750에서 1000, 1000 이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죠. 그게 뭐겠어요? 판매겠죠? 판매인지 어떻게 하냐? 문제로 보면 돼요, 이제 문제. 문제에서는 분류, 판매, 생산지별 브랜드 개수 이런 걸 가져올 거잖아요. 방금 전에 분류해서 이름 넣었죠? 그럼 이제 판매. 네, 판매를 행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 판매를 행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판매가 쭉 나올 거예요. 네. 판매를 넣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열 쪽. 열 쪽에는 지금 프랑스, 미국, 칠레, 이탈리아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칠레, 이탈리아는 뭐겠어요? 생산지가 되겠죠. 여기다가 생산지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죠. 생산지를 열에다가 드래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네, 드래그만 잘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값을 봐야 돼요. 값을. 이 값에 뭐가 들어가냐? 처음에는 개수, 브랜드의 개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수입 단가의 평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앞에 써져 있는 개수랑 평균은 잠시 무시하고 브랜드, 그 다음에 수입 단가 이 두 가지가 들어갔다고요. 그럼 이 값에다가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 단가. 네, 수입 단가. 요 수입 단가를 또 드래그해서 값에다 넣어준 거죠. 수입 단가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용들이 들어와요. 네 번째. 드래그를 잘해야 된다. 네. 필터는 지금 B2셀을 확인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행. 일직선. 행. 왼쪽 행을 보고 그대로 넣기. 그러니까 얘를 보고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은 내려오는 거죠. 그 열은 지금 위에 있는 이 열 ABCD 좀 더 쉽게 써드릴게요. 행은 숫자. 요거는 이제 왼쪽 행 숫자 데이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열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열 가운데 열을 보고 그대로 넣기. 알파벳 참고. 그래서 이제 ABCD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알파벳 참고. 그 다음에 값. 네 번째 값은 요거 순서. 개수랑 합계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개수, 합계, 평균,
써져 있는 순서 그대로. 네, 이 내용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판단하세요. 책을 보면 브랜드의 개수라 써있죠? 저희도 브랜드의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수입 단가는요? 평균이잖아요. 저희는 뭐라 나와있어요? 요거 내려보면 수입 단가의 합계로 나와있어요. 얘를 평균으로 바꿔야 돼요. 요 내용은 평균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클릭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갓페이드 설정이 나올 겁니다. 갓페이드 설정 클릭. 그럼 이거를 평균 바꾸시면 되겠죠? 평균 바꾸시면 거의 70%는 한 거예요. 자, 하나를 더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 이 이름 봐보세요. 브랜드의 개수는 똑같아요. 책이랑 똑같아서 바꿀 게 없어요. 근데 평균은 지금 수입 단가 단위 달러예요? 평균 라인 봐보세요. 프랑스 아래쪽에 평균에 보시면 수입 단가만 써져 있죠? 그럼 저희도 수입 단가까지만 쓰셔야 돼요. 네, 단위 달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위에서. 네. 지금은 이제 바꾸는 순간 없어졌죠? 확인만 눌러주시면 된다고요. 수입 단가가 나와요. 혹시나 바뀔 때는 이름 추가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원래 처음엔 합계였잖아요. 평균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갓페이드 설정 넣습니다. 그러면 합계로 바꿨고 이 이름, 여기 있는 이름이 다를 때가 있을 거라고요. 책이랑 다를 때가 있어요. 시험지랑 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직접 쓴다고요. 그러면 이거 쓴 대로 나와요. 요거 쓴 대로 나옵니다.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일단 기본 세팅은 끝난 거예요. 일단 드래그를 잘해다. 드래그 상당히 잘해죠. 필터에다가는 이 분류. 항상 B2셀이에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넣어줬고 여기가 행 레이블 벌써 써있잖아요. 행에다가는 지금 드래그 판매를 잘 넣어줬고 그러니까 열 부분은 이제 여기가 열 미국,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얘가 열 거기다 생산지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값의 순서 중요합니다. 개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평균을 넣으시면 돼요. 수입단가 넣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개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평균을 넣었다고요. 수입단가 평균. 근데 처음에 넣었을 때 평균이 아니었잖아요. 합계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참고 부분 함수를 바꿀 때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갓페이드 설정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함수를 바꾸시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 이름. 사용자 지정 이름도 필요시 변경해야 됩니다. 요 이름도 필요할 때는 바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요거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거랑 시험지나 똑같은지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 1번부터 이제 순서대로 내려올게요. 분류, 판매, 생산지별, 브랜드 개수와 수입단가 평균을 구하라. 이거는 벌써 드래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를 그룹하래요. 지금 저희는 160, 240, 400, 925 써져 있잖아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250보다 작은 것. 그 다음에 250부터 499, 750부터 1000 이렇게 써져 있죠. 얘를 묶어서 갈 거예요. 묶어서. 그때 어떻게 하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를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무 데나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행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이라는 게 나와요. 그룹화하기. 첫 번째는 행 레이블, 아무 데이터나 우클릭. 그래서 그룹을 눌렀고요. 행 레이블 여기죠? 아무거나 우클릭해서 그룹. 이렇게 눌렀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 끝을 먼저 쓰시면 돼요. 먼저 넣어준다. 자, 시작은 써져 있는 숫자 그대로만 갈게요. 250부터 1000까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250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는 1000. 그 다음에 간격은 지금 몇씩이요? 한 칸의 간격이 250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을 250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데이터를 그냥 보고 판단해요. 7번 라인 보면 250이고 10번 라인 보면 1000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고 끝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이 250쪽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5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룹화했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 나머지는 이제 2번, 3번, 4번이 연결돼요. 2번, 3번, 4번이 연결되는데, 자, 이때는 여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옵션에 오시면 끝나요. 피벗 테이블 분석,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 옵션. 그게 나머지 문제가 이걸로 끝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룹화 했잖아요.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돼 있죠? 요거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미국 있잖아요. 미국. 개수랑 브랜드 다 이 안에 셀이 비어져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을 그냥 가운데 놓겠다. 이탈리아를 가운데 놓겠다. 네. 그걸 가운데 놓겠다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빈 셀은 별. 빈 셀은 별. 그 빈 셀 표시 있죠? 그거를 별. 네. 빈 셀은 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거는 행의 총합계를 지웠죠? 행의 총합계 지우기. 그 뜻은 지금 이렇게 총합계 보이죠? 네. 이 총합계를 없애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위치는 요약에 있습니다. 요약에 가시면 행의 총합계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하면 되겠죠.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조금 복잡하죠? 처음에 드래그를 잘 하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연습이 돼야 돼요. 페이터. 네, 여기 부분이 페이터. 분류라고 써져 있는 게 페이터. 거기다 분류 넣는 거고. 행. 그 다음에 열. 이 위에가 열. 이 미국, 이탈리아가 열. 그 다음에 이제 값들. 값들도 이 순서대로. 브랜드의 개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평균의 수익 단가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값들의 함수를 바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원래 처음에 합계 나와 있잖아요. 바꿀 때는 선택하고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해서 바꾸시면 되죠. 함수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단위가 이제 커요. 만약에 뭐 만천 나오면 콤마도 찍어야겠죠? 콤마? 표시 형식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 아래 표시 형식 있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있으니까 만드셔도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다 옮겼습니다. 데이터를 옮겨서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끝냈어요.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그 1, 2, 3, 4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죠. 그룹화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룹화. 행에서 아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만들었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빈 셀은 별. 총합계 지우기. 나머지 2번, 3번, 4번은요. 선택을 먼저 하고 피벗 테이블 분석이 생길 겁니다. 원래는 없어요. 클릭하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눌렀을 때 옵션에서 가시면 되죠. 그 옵션에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게 아까 전에 요 뒤에 있는 얘기예요.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 빈 셀의 별 여기서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기 이거는요. 요약해서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문제 있는 건 일단 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진 않았어요. 완벽한 마무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문제랑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만든 거랑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죠. 분류 모두 이거는 똑같아요. 아직 바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열 레이블 써져 있죠? 근데 지금 나라잖아요. 나라. 가끔 요거를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열 레이블을 뭐 생산지 아니면 나라라고 쓸 때 있을 거예요. 그럼 클릭해서 직접 바꾸시면 돼요. 직접 여기다 타이핑 치시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만들다 보면 이 오른쪽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 오른쪽이 안 나온 거는 필드 목록, 여기 필드 목록 있죠? 꺼지면 안 나와요.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 레이블, 요것도 이름을 바뀔 수 있어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거는 다 가운데 정렬돼야 되죠? 범위를 잡아서, 이 범위를 다 잡아서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줄게요. 가운데 정렬 어디 있어요? 홈에서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니까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센터로 자리 잡힐 거예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시면 센터로 잡힌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저희가 미국부터가 시작 아니잖아요. 우리는 프랑스, 미국, 칠레, 이탈리아죠?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럼 프랑스를 맨 앞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얘를 옮기면 돼요. 자, 일단 옮겨볼게요.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방향키가 나왔을 때, 상하좌우 방향키가 나왔을 때 마우스 누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가 앞으로 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미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칠레니까 칠레도 선택했습니다. 보통 이름보다 아래 이 라인에 잡아주시면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때 옮기면 돼요. 칠레가 이제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이렇게 자리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옮기는 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이 조금 필요하고요. 자, 간혹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지금 이름 순서 있잖아요. 이름 순서. 이 이름 순서가 필터로 나올 때 있을 거예요. 필터 모양은 클릭하면 지금 열 레이블 있죠? 열 레이블. 얘가 열이잖아요. 지금. 네, 프랑스, 미국, 칠레 이게 열이죠. 눌렀을 때 내림차순, 오림차순 요거 선택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봐요. 아무거나 오름차순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필터로 되어 있는 거는 깔때기 이런 모습이 있어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로 정렬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드래그 한 건지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직접 드래그 한 거는 이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한 거는요.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열 레이블 순서 바꾸기. 정렬을 썼다면 화살표 방향이 있음. 네, 이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얘 눌렀을 때 화살표 방향이 생긴다 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화살표가 있는지를. 있으면 정렬을 써서 그냥 클릭해서 만든 거고 화살표 방향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정렬을 안 했다면 직접 드래그해서 옮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도 보세요. 소수점. 그 다음에 프랑스의 개수 112. 그 다음에 평균. 평균은 소수점이 한 자리가 보이네요. 미국에도 소수점 한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칠레도 소수점 한 자리. 그 다음에 수입 단가도 소수점 한 자리가 있죠. 맞죠? 그럼 저희도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힌트. 지금 어디에 소수점이 있었다고요? 평균에 있었죠? 평균? 그 얘기는 이제 평균에서 소수점 한 자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 다시 한번 열어줄게요. 여기에서 지금 평균 보일 겁니다. 평균. 가피드 설정 눌렀어요. 그럼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만들게요. 소수점 한 자리 만들 거니까 어떻게 쓸 거예요? 0.0 쓰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에서 0.0을 쓰시면 해결되겠죠. 다시 한번. 지금 값이 나왔어요. 평균 이 자리만
다소점 한 자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가피드 설정 눌렀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눌렀고 그 다음 여기만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0.0 하면 이렇게 나오죠. 보기에서 나오잖아요. 218.3 나오잖아요.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다 소점 한 자리 볼 수 있죠. 평균에 대해서 한 자리씩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것까지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 주는 거랑 저희가 푸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80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써줄게요. 함수 바꿔주고 사용자 지정 이름도 필요시 바꿔줬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 나왔어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만약 소수점 한 자리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표시 형식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0.0 표시 형식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0.0 같이 0.0 써줘야 함.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B2셀에 표시하라 나왔어요. 자, 그럼 시작. 범위를 먼저 잡으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벗 테이블 어디 있어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새 시트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 거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B2셀부터 표시하도록 하라 나왔는데 그럼 제3작업에서 B2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찍어야 돼요? B4를 찍으라고요. 그 이름은 예외예요. 피터 라인은 예외예요. 얘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름 라인에 지금 누구 있어요? 이 피터 라인에 뭐라 써 있어요? 업종이라 써 있죠? 그 업종을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 업종이 B2로 올라옵니다. 이제 행과 열에 알맞게 드래그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드래그예요. 그럼 제일 먼저 입주일부터 넣어보죠. 입주일. 입주일은 행이에요? 열이에요? 행. 네. 그래서 입주일을 행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 그 입주일이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긴 지금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거 누르면 안에 더 파고들 거예요. 연으로 나와 있는데 월 1까지도 나올 거예요. 누를 때마다 분기 그냥 또 누르면 월 누르면 또 1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에다가는 월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를 넣으시면 되잖아요. 월 임대료를 열에다가 드래그 해줬고요. 값에다가는 입주업체 개수 먼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주업체 값에다가 넣어줬고 그러면 개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은 보증금의 합계 보증금 또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의 합계인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팅은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쭉 내려오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입주일과 월임대료 그룹화하라 했습니다. 입주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가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월, 분기, 열이 다 체크되어 있는데 연만 가면 되는 거죠. 네. 연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시작과 끝 1월 1일부터 뭐 12월 30일까지 쓰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단이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위로 먼저 끊어줬고요. 그 다음에 월 임대료 지금 요 라인도 지금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50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0만원 시작해서 500만원까지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그룹 가시면 되겠죠. 시작 200만 원. 그 다음에 끝 5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는 150만 원씩. 150만 원씩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확인만 누르시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0만 원보다 작은 것, 그래서 200에서 349만 9,900원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50에서 500까지. 그 두 가지를 잡았죠. 여기서는 두 개였어요. 입주일과 월 임대료 그룹화하라.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 뜻은 뭐였냐면 한 칸 한 칸 다 셀이 있잖아요. 이거를 병합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클릭해보면 셀이 두 개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 셀 표시는 뭐요? 별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건 뭐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 했으니까 요약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을 한 번에 끝낸 거죠. 다 했으니까 확인. 넣어줬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문제랑 똑같아요? 아니죠. 다 손을 다 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씩 다 대야 돼요. 자, 쭉 보니까 먼저 가운데 정렬을 일단 기본적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정렬 어떻게 해요? 범위를 잡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누르시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금액 나온 거 봐보시면 다 무슨 표시가 있어요? 원 표시가 있죠? 이 앞에 원 표시 다 돼 있잖아요. 금액이 나온 부분은 다 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 요 라인들 앞에다가 원 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천 단위의 쉼표가 다 들어가 있죠.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넣냐? 방금 전에 합계만 돼 있잖아요. 클릭. 갓페이드 설정 클릭.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회계 한번 눌러봐요. 회계. 회계 누르면 이렇게 원 표시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심할 점 있습니다. 회계 누르면 지금 원 표시 저희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천 단위에 콤마 찍혔죠? 확인 눌러봐요. 그러면 똑같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을 만약에 회계 말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요. 회계 말고 통화로 하면 지금 원 표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달러의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회계 처리했을 때는 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지금 통화로 해보겠습니다. 갓페이드 설정, 표시 형식의 통화, 원 표시 똑같이 있고요. 확인. 붙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붙어 있으면 통화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원 표시가 떨어져 있으면 회계. 지금은 회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꿀 부분 있나 보겠습니다. 합계 보증금, 그 다음에 입주업체, 뭐 글 내용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정렬할 것도 없고, 열 레이블 아니잖아요. 이거 열 레이블 대신에 지금 뭐라 써있어요? 월 임대료. 클릭해서 바꿔야 된다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월 임대료 바꾸시면 되겠고, 그러면 행 레이블도 바꾸셔야죠. 요거 행 레이블 아니잖아요. 입주일. 이런 식으로 모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페이드 목록 있죠? 여기에 이제 열에 보시면 저는 좁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값이 있을 겁니다. 값. 그거를 지금 열에 넣었다는 얘기고요. 가끔 이 모양이 아래로 길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 값만
드래그해서 행으로 옮겨주시면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요 방금 전에 시그마를 이동하면서도 아래로 길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에 따라서 나오는 모습이 좀 달라요. 자, 그리고 2019년에 지금 9억 써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할게요. 이 내용 자체가 뭐냐? 1작업의 이 내용들. 원래 실제 회사에서는 데이터가 더 많아요. 몇백 개가 될 수 있고 몇천 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한 칸에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한다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월 며칠에 누가 있었는지 그 내용들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장점이에요. 네. 요약해서 나왔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시트가 하나 열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였는지, 진영넷, 업종은 IT였고 4층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 월임들이 없나, 몇 년도에 들어왔고 그런 내용들 다 볼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볼 수까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피벗 테이블.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